안녕하세요. 살까 팔까 TV 정기준 원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2021년 1월 4일 심층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층 종목 분석 이번에 이 종목 살까 팔까는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 27일이죠. 지난달 27일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올해 최대 유망주로 인사이트 투자 전략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후에 계속 올랐고 특히 오늘 8%나 넘는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종목을 사야지 될지 아니면 팔아야지 될지 그리고 왜 오르는 건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성민 팀장님 나와주세요. 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현대차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올라오죠? 특히 오늘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오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단 네. 2023년에 아이오닉 7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분의 수주 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 SDI라든지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이제 수주가 나올 거라는 예측들이 나오면서 현대차도 네.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슨 상관이죠? 일단은 그 수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전기차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표명을 했고요. 결국 글로벌하게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도 이제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에 걸맞는 그런 종목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됐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주가도 한번 봐야 될 텐데, 그동안 최근에 이렇게 8월 이후에 주가를 보게 되면은 사실 다른 많이 오른 우량주들에 비해서는 정말 못 올랐어요, 얼마. 네네. 이렇게 좀 많이 부각이 안 되고 하반기에 많이 오르지 못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일단은 네. 작년 3분기죠. 3분기에 미국의 그 품질 문제가 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과징금 900억 정도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제적으로 이제 대선 충당금을 쌓다 보니까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면서 저렇게 이제 눌림목 구간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살까요? 팔까요? 이번에? 저는 이번에 사야 된다. 이번에 사야지 된다. 사야 된다. 이렇게. 다행이에요. 제가 제 12월 27일 날 네네. 추천 연중 종목으로 추천을 했기 때문에 21년 종목으로 다행입니다. 아무튼. 네. 자,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따라가기가 특히 우량주도 따라가기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따라가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만큼의 매력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내년 실적을 보겠습니다. 내년 실적 예상치를 봤을 때는 지금 PER이 11배에서 12배 정도 수준입니다. 과거에 현대차가 10배, 11배면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보면은 대형주, 특히 삼성전자 아니면 삼성 SDI라든지 이런 그 대형주들도 지금 PER이 뭐 12배 이상 15배까지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시장 유동성이 급격하게 계속해서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년 올해죠. 올해 백신이라든지 경기 정상화 거기에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 부양책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 성장성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더 주는 그런 시장, 성장성 프리미엄을 더 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PR을 여기서 조금 더 높여가도 무리가 없다. 그렇다면 내년 PER로 봤을 때 뭐 15배 이상까지 받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기서 더 상승할 여력은 크다. 최소 30-40% 정도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 테슬라가 올해 실적 예상치 대비해서 PER이 어느 정도 되죠? 물론 이제 현대차하고 테슬라의 성장성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 PER이 1000배가 넘어갑니다. 사실 25년까지 끌어당겨도 PER이 한 77배니까 사실은 비교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공급자 시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를 만들면 팔리는 그런 회사고요. 그러니까 공급이 늦춰지거나 이 정도 캐파가 안 될 거다라는 우려들이 있으면 시장에서 밀리고 아니면 내년에 증설을 한다 그러면 올라가는 그런 주가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비교하기는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시장에서 전기차가 2040년까지 가면 한 뭐 전반적으로 한 78% 정도는 전기차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뭐 2030년, 35년까지는 사실 유럽에서 내연기관 차를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기차로 가야 되고 그렇다면 새로운 모멘텀이 장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현대차도 여기서 이제 전기차로 뭐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독주인데 네네. 이렇게 기성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에 힘을 많이 쓰게 되면 일정 부분 테슬라의 성장성을 가지고 오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최근- 진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PER을 높게 잡아도 될 것 같네요. 네, 일단 뭐 PR이 12배, 11배면은 굉장히 부담 없는 가격이죠. 지금은. 네. 15배 이상 뭐 받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제 올해 예상치에 준했을 때 현재 주가 수준이 10배 조금 넘어가는데 네. 15배 적용한다면 30만 원 선까지도 좀 바라볼 필요도 있다. 네, 그렇게 해석을 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든든한 우량주 차원에서 봐도 될 것 같다. 네, 네, 네. 이번에 이 종목 살까라고 네, 네.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어서 김진욱 선임연구원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현대차. 평상시에 어떻게 이런 현대차처럼 묵직한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예. 트레이딩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기적 우량주들이 워낙 요즘 보면은 하루에도 뭐 LG전자 상한가 기록한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하루에도 변동성이 크게 위로 나오다 보니까 네. 트레이딩으로서는 어때요? 이런 종목들. 현대차 개별적인 것보다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 더 집중했을 때는 뭐 현대차도 동조화되는 흐름은 있다. 그러니까 우량주에 대해서 현대차처럼 묵직한 우량주도 예. 트레이딩성으로 접근해도 괜찮은 시장이다 이렇게 예, 보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러면은 현대차뿐만 아니고 좀 시가총액 큰 종목들에 대해서도 뭔가 추세가 만들어지고 네. 힘이 강해 보이면 트레이딩성으로 접근해도 된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대차에 대해서 그냥 뭐 딱 한 달 아니면 뭐 몇 주만 놓고 봐도 살까? 팔까? 어떻게 의견을 가지세요? 몇 주만 놓고 보더라도 살까 의견을 몇 드리고, 주만 놓고 봐도 살까? 그리고 오히려 뭐 중장기로 보더라도 살까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번에 이 종목 살까 팔까? 현대차는 살까 의견? 네, 맞습니다. 자, 그렇게 주장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저는 좀 이제 실생활에 좀 연결을 시켜보려고 하는데, 실생활이에요. 네, 현대차가 이제 2022년에 자율주행 3단계, 22년에 자율주행 3단계. 자율주행 3단계면 어느 정도죠?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반자율주행 수준으로까지는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차선 이탈도 잘 발생 안 하고 거의 뭐 운전하는데 크게 부담스럽진 않은 정도의 수준으로 네, 진행을 2단계하고 3단계하고 큰 차이점은 어떤 게 있나요? 2단계랑 3단계요. 아마 네. 그 2단계하고 3단계의 가장 큰 차이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의 주행 중에서 도와주는 게 주가 자율주행인 건데 네. 주행인데 3단계에서는 자동차 중심이고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감독만 하는 그렇죠. 그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완성도 있는 자율주행이 되는 거고 네. 물론 이제 4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더 높은 통신 수단까지도 이제 그 다른 자동차하고 좀 같이 공유가 돼서 4단계까지는 어렵지만 네. 일단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3단계 수준까지 올라갈 거다. 네. 이런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성장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 그거랑 동시에 네, 이제 동시에 최근에 이제 제네시스 신규 라인업 중에 이제 카페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주차비나 아니면 주유비를 이제 자동차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데 일단은 뭐 크게 생각했을 때 처음에 이제 핸드폰이 출시가 되었을 때 핸드폰은 이제 단순히 통화 수단의
불과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제 자동차가 그 역할을 좀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라고 일단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면서 단순히 자동차가 이제 이동수단을 뛰어넘은 오히려 뭐 수요자들한테 꼭 필요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활 편의 시설과 같은, 이미 이제 자동차는 생활 필수품이 됐잖아요. 네, 예. 지금 뭐 자동차 등록 대수가 2천만 대를 넘어가고 있는 세상인데, 여기서 이게 이제 생활 필수품을 뛰어넘어서 생활 편의, 그쵸. 편의 시설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있을 거다 네, 라고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현대차의 적정 주가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성장성을 좀 가져간다 했을 때는 그래도 한 20만 원 중반은 쳐주지 않을까. 최소. 판단이 듭니다. 20만 원 중반대면 한 25만 원 정도. 네, 25만 원 내외까지. 그러면 그렇게 막 장기로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 대략 계산하는 목표 시점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세요? 기술적인 저항이 걸리는 부분이네요. 예, 역시 예. 기술적으로 잘 보시니까는 완성되는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볼까요, 대략? 그래도 한 올해 상반기 안에는 도달하지 않을까. 상반기에. 네. 그렇다면은 6개월 이내에 대략 한 20%에서 30%의 수익 정도. 네. 물론 조기 달성 가능성도 그쵸. 네. 있고요. 그랬으면 네. 더 좋겠네요. 아무튼 잘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조영욱 센터장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이 현대차에 대해서 두 분은 살까 의견을 주셨어요. 이번에 살까. 오늘도 이렇게 올랐는데 현대차 이번에 살까요, 팔까요? 짜고 친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저도 살까. 살까요? 네. 눈치 보고 살까로 바꾸신 거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만큼에 대한 좋은 근거도 주셔야 됩니다. 뭐 일단 지난번 방송 때도 한번 한 차례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수급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어떤 수급 매매 말씀이시죠? 동향. 네, 매매 주체별 동향. 매매 동향. 주체별 매매 동향이요? 네. 있겠죠? 네.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 계속해서 좀 개인이 이끄는 종목들이 주도했던 종목들이 좀 시세를 냈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좀 외인을 주도로 한 수급들이 조금 한동안 시세를 계속해서 좀 이끌어갈 확률이 좀 높다고.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 중심이 현대차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현대차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계속 사네요. 최근 들어서 계속 매수를 연말 했네요. 들어서 계속해서 좀 랠리가 좀 이어지고 아하, 있는 중심에 좀 외인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음, 그리고 또 하나가 완성차 업체가 사실 지금 올해 업황, 그러니까 수출 부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업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올해 업황이요? 올해 수출 부진이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그래요? 때문에. 근데 올해 실적에 대한 예상치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일단 수출 쪽에서 안 좋다는 수출 쪽, 말씀이죠? 내수 쪽은 뭐 어느 정도 이미 음흠.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 순이익이 좀 집에 주주 순이익 증가율이 이렇게 되고, 근데 데이터상으로는 실질적으로 해외 법인 판매 쪽에서도 이거는 뭐 다른 지분법까지 포함이니까 어쨌거나 영업이익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별도로 본다면 아마 조금 해외 쪽에서는 부진할 거다. 부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지만 뭐 사실 경제 활동이 좀 어느 정도 정상화되게 올라온다면 수출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뭐 수소뿐만 아니라 전기차 쪽에도 대규모 투자를 지금 감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가요? 전기차도 11조 가량을 지금 현대차에서 예상되는 올해 투자액이 수소 쪽이 더 높나요? 전기차가 쪽이 좀- 앞으로 25년까지는 11조 정도 투자를 지금 전기차가 더 높나요? 네, 수소보다? 높습니다. 높은 상황이라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수소 쪽을 좀 사실 작년 초만 하더라도 수소 쪽에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보였는데 전기차 쪽으로 무기 중심을 현대차에서 가져갈 수도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수소 관련주들이 많아요. 시장에. 당연하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우리 조영국 센터장께서 생각하실 때 현대차에서 수소보다 전기차에 힘을 더 주고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수소를 또 계속 집중할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수소는 어차피 뭐 대형차들 중심으로 좀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수소는 좀 그 포션 자체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전기차의 비율을 좀 계속해서 높여나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쪽에 무게를 둘 것이다. 그렇다면은 수소차와 관련된 테마로 엮이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는 다소 좀 미루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사실 아. 지금 접근하는 거는 그렇게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도 현대차를 이번에 살까요? 아니면 장기적으로만 이번에 살까요? 저는 뭐 단기적인 관점이든 장기적인 관점이든 지금도 살까 의견을 드리는 게 네. 지금 뭐 오늘 보시면 현대위아나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의 탄력도가 더 강했습니다. 근데 결국 외인 수급이 중심이 되는 종목들이 지금 계속 장기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네. 시장 구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좀 단기 랠리로 끝날 것 같고 다시 결국 시세는 현대차가 좀 주도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적인 시세는 현대차, 그 다음에 현대위아라든지 다른 주변 종목들은 좀 등락을 거듭하는 정도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목표가까지 좀 얻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고점 한 차례 돌파, 올해 내에 정고점 돌파. 올해 내에 정고점 돌파한다고요? 예. 올해 내에 30만 원 이상도 저는 충분히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기적인 관점이고요. 장기적인 관점이고요. 그럼 이제 한 달 이내로 투자하실 분들은 어느 정도의 목표점을 가져볼까요? 저는 한 달 이내면 사실 크게 기대 수익률을 높여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높은 기대 수익률은 보통 한 아니고 22만 5천 원에서 23만 원 정도 수준이 가장 적정한 기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만큼만 더 오르라도 그 정도 수준인데 네. 그러면은 일단 한 달 내에 오르긴 오르겠지만 오늘처럼 강력하지는 않겠다고 좀 보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좀 파동을 좀 겪고 올라올 것 같아서. 그러면은 꼭 이번에가 아니라도 한 달 동안 지켜보면서 사도 될까라는 네, 기회를 의견이시고요? 준다면 계속해서 좀 모아가는 방향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현대차 세 분 모두 살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최종 살까로 의견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4일 심층 종목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